자율 구독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벌어진 일, 이거 그냥 폭락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폭락하지 않았다. 처형당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시장이 출렁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계획해서 실행에 옮긴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같은 시기에 전 세계 주식시장은 그럭저럭 안정적이었어요. 살짝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만, 딱 이 시장만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이건 시장 전체의 위기가 아니라 오직 암호화폐 생태계만 도려내는 그런 외과 수술 같은 정밀 타격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시장 붕괴가 아니라 공격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대체 어떤 무기를 썼길래 이렇게 감쪽 같았을까요? 자, 그 타겟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테더입니다. 여러분, 테더를 그냥 하나의 암호화폐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요, 사실상 하나의 나라, 그것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 국가라고 봐야 해요. 그만한 힘을 가졌다는 거죠. 이 숫자를 보세요. 8,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게 테더가 굴리는 돈이에요. 웬만한 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테더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감이 오시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테더라는 이 민간 회사가요, 대한민국이나 독일보다고 미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회사가 나라보다 더 많이요? 이건 그냥 돈 많은 회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미 지정학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거대한 플레이어가 됐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직원은 100명도 채 안 되는데 호주라는 나라 전체보다 금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버는 돈은 1,000억 달러. 세계 최고 투자은행 수준이에요.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강력한데 속은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이게 바로 테더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조직을 공격했을까요? 진짜 타겟은 사실 테더라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껍데기를 통해 전 세계로 흘러들어가는 검은 돈, 바로 그게 진짜 타겟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검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에 누가 있느냐? 바로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겁니다. 이 돈줄을 끊는 것, 이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타겟은 알았어요. 이 거대한 그림자 국가와 그 배후. 그럼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 쓴 무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반전이 나옵니다. 그 무기는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 발사됐거든요. 그 무기의 이름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종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왜냐? 금리가 제로였으니까요. 그 공짜 돈으로 뭘 했겠어요? 암호화폐 같은 고위험 자산에 마구 투자하면서 말 그대로 파티를 벌여온 겁니다. 그런데 그 파티가 끝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수십 년 동안 0%에 딱 붙어있던 일본 금리가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죠. 전 세계로 공짜 돈을 뿜어내던 수도꼭지가 꽉 잠겨버린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처형의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채권 시장에서는요, 이런 움직임을 블랙스완이라고 불러요. 절대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던 재앙 같은 일이라는 거죠. 이게 하루 만에 상대적으로 11% 넘게 폭등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충격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전화기회를 붙들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 돈 갚으세요. 이게 바로 공포의 마진콜입니다. 자, 그럼 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도미노, 일본이 금리를 올립니다. 공짜 돈 파티가 끝났죠. 두 번째, 빚쟁이들이 빚을 갚으려고 가진 걸 팔기 시작해요. 세 번째, 뭘 가장 먼저 팔까요? 당연히 가장 위험한 자산, 바로 암호화폐부터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패닉셀링이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건드리면서 기계적인 매도 폭탄이 터지고 시장은 그대로 처형당한 겁니다. 자, 이제 타겟도 알았고 무기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엮는 거대한 그림, 바로 미국이 설계한 지정학적 전략, 이른바 그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말이죠. 이건 중국을 금융적으로 완전히 포위해서 고사시키는 아주 치밀한 장기 작전입니다. 1단계, 미국이 관세로 중국의 수출 경제를 무너뜨립니다. 2단계, 버티려고 돈을 마구 찍어내던 중국에서 자본이 탈출하기 시작하죠.
3단계 바로 이번 일입니다. 일본을 움직여서 아시아에 있는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고 테더의 돈줄을 말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텅 비어버린 그 자리에 미국이 준비한 규제받는 디지털 달러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이 뒤에서 주무르던 이 검은 돈의 그림자 달러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 자리를 미국이 투명하게 관리하는 디지털 달러 제국으로 바꿔버리는 것. 바로 이게 이번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 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래 화폐 전쟁의 전장입니다. 한쪽에는 테더를 앞세운 중국의 불투명한 금융 뒷문이 있죠. 반대편에는 USDC를 앞세운 미국의 합법적이고 투명한 금융 정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낡은 뒷문이 부서지고 새로운 정문이 세워지는 그 거대한 전환의 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암호화폐 폭락은요,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시작에 가깝죠. 새로운 금융제국이라는 거대한 빌딩을 짓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낡고 위험한 건물을 깨끗하게 철거하는 일종의 정리 작업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 과연 더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돈의 흐름이 감시당하는 완전한 금융 통제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겁니다.